안녕하세요 여러분. 5주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오늘은 그 정신분석의 마지막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의 특징, 주요 개념,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1번 아들러 이론의 특징 볼게요. 첫 번째로 인간관인데요. 아들러는 인간을 통일되고 자아일치가 이루어진 유기체, 그러니까 통합된 유기체로 보았고요. 역동적으로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우월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생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존재, 목표지향적 존재,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 창조적 존재,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사회적인 존재,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적 지각이나 가치, 신념, 목표, 관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존재로서 주관적인 존재, 그래서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과 비교하면요. 어린 시절의 영향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인간 간의 차이가 있으며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범위가 다르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의 영향에 대한 입장 차이는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이 이후 생애를 결정한다는 프로이드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어린 시절의 경험 자체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활용하는 개인의 주관적 방식과 결정에 따라 삶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자면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상처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이 안에 억누르고 또는 그런 분노들이 많아서 건강하게 잘 못 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들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결정해서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인간 간의 차이를 보면 프로이드는 인간이 성적인 쾌감과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지만 아들러는 성적인 만족보다 우월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억압된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월을 추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범위를 보면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한정하여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언급했지만 아들러는 부모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크기 또는 형제와의 관계, 가족 내에서 출생 순위,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족이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이드보다 확장하여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보면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달리 성격 형성에 있어 개인 내적 요인을 넘어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자, 주요 개념 볼게요. 먼저 열등감 보상 우월을 향한 노력을 볼 텐데요. 열등감. 인간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열등감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하는, 즉 우월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극이자 원동력이 된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고요. 열등감 자체로만으로는 위대함 또는 완성을 이룰 수 없으며 재능, 용기,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연결되어야 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상. 열등감을 느낄 때 인간은 부족한 점을 채우며 더 나아지기를 바라게 되는데 보상은 이렇게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충족하고자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자극 역할을 하는 게 보상이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같은 열등감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세 번째, 우월을 향한 노력, 추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미완성의 것을 완성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월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우월에 대한 추구가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월을 향한 목표는 저마다 고유한 것이며 각자가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 다르고 우월에 대한 목표는 긍정적인 경향을 띌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경향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향은 사회적 관심, 다른 사람의 행복과 같은 이타적인 목표를 지향하기도 하고 부정적 경향은 개인적 우월성만 쫓는 이기적인 목표를 지향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우월은 개인적인 차원의 우월도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도 있다. 미국 1등 국가 그렇죠? 세계는 우리가 구한다. 주요 개념 두 번째로 사회적 관심인데요. 사회적 관심은 개인의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회에 공헌하려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개인적 우월의 목표가 사회적 목표로 이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적 우월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 근데 이런 사회적 관심은 왜 중요할까요?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즉 사회적 관심은 심리적 건강의 핵심 척도이다. 그래서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역시 사회적 관심을 신장하여 건강한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의 특징을 보면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고요. 즉 훈련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는 단지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발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사회적 관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고 그 다음은 아버지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양식을 볼게요. 생활 양식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지니는 특성을 말하고요. 인생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자아 개념,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개인의 독특한 특징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다. 그게 생활 양식이고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인생 과업, 예를 들자면 직업, 우정, 사랑, 결혼에 대해 보이는 태도 속에서 각 사람의 생활 양식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런 생활 양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면 만 4, 5세경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심리 속에서 형성되고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므로 열등감을 보상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이제 개인에 따라 독특한 자신만의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 4, 5세경에 형성된 생활 양식은 성인이 되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다만 어릴 때 정착된 기본 구조가 개정, 확대되거나 생활 양식이 표현되는 행동에서 차이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가지 생활 양식 유형을 보면 이런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유형으로는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으로 유형한 유형. 그래서 생활 양식의 특징을 보면 지배형을 보면 활동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심이 낮은 유형이고요. 자신의 욕구 충족과 목표 추구에만 관심이 있어 활동적이지만 독단적이고 공식적이며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이런 사람을 말하고요. 획득형, 생활 활동 수준은 중간 정도이고 사회적 관심이 낮은 유형인데요.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내려는 것이 주된 관심이다. 획득형.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모두 낮은 유형인데요. 성공하려는 욕구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니까 어떻겠어요? 회피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모두 높은 유형을 말하고요.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생 가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나요? 네 번째로 창조적 자기란 아들러 이론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생애의 의미를 제공하는 원리이자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창조적 자기.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배려를 나타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 왜 중요할까요? 아들러는 자기의 창조적인 힘이 생활 양식과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며 인생의 목표와 목표 추구 방법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성적인 목표, 허구적인 목표라고도 하는데요. 아들러는 인간 행동이 현실 속에서 검증될 수도 그리고 확증될 수도 없는 상상 또는 가상의 목표에 의해 인도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누구나 각자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자신이 향하고 있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상, 가상, 이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가상적인 목표. 그리고 여섯 번째 가족 형상이고요. 가족 형상은 가족원 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크기, 가족의 성적 구성, 출생 순위, 가족 역할 모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들러는 가족 형상이 이후의 성격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나아가 이웃, 학교, 종교 등 사회 문화적 힘이 개인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일곱 번째 출생 순위인데요. 아들러는 출생 순위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이론가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출생 순위는 왜 중요할까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더라도 출생 순위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가정 환경은 차이가 있고 이는 성격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 학자고요. 출생 순위를 통해 아들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가족 내에서 서열상 위치에 따라 부딪히게 되는 독특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의 순서 그 자체가 아니라 태어난 그 상황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출생 순위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 출생 순위가 있을 텐데 자기랑 어떤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자녀. 외동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출생하면서 뺏긴 사랑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지만 실패하고 다른 곳에서 그 상실감을 보상받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그 기술을 익히게 되는 거죠. 둘째 자녀, 늘 누군가가 뒤에 있죠. 따라서 첫째 자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경쟁적인 성격과 혁명가적인 기질을 갖게 태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오빠가 또는 언니가 하는 거 곁에서 배웠는데 동생이 더 잘할 때가 많잖아요. 막내 자녀, 집안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달리 형성될 수 있는데요.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난 막내는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기는 충격이 없이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가운데 응석바지로 의존적 성향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막내는 가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짐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느껴서 소심하고 열등감 많은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동자녀, 경쟁할 형제가 없이 응석바지가 되기 쉬우며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크기, 그 다음에 가족의 그 출생 순위 이런 것들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는 그 아들러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련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 보면 집단 사회복지 시설의 기반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아들러는 열등감이 집단 내에서 효과적으로 도전받고 극복될 수 있으며 사회정서 문제의 근원인 잘못된 생활 양식 또한 집단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인데요. 아들러는 전반적인 가족 형상이 가족원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가족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토대가 됩니다. 융에 비하면 아들러는 어렵지 않았죠? 문제 5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행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한다. 세 번째, 출생 순위는 생활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뭐죠? 1번이죠. 아들러는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인식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등감은 보다 나은 자기 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다. 두 번째,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사회적 관심은 가족관계 및 아동기 경험의 맥락에서 발달한다. 네 번째,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어떤 건가요? 그쵸, 1번이죠. 아들러에 의하면 열등감은 인간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하는 자극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자기 완성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거지 약화시켜주는 요소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이론을 배우셔서 주요 개념이 막 이제 헷갈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학자 따복따복 하는 이유는 이게 좀 상식이에요. 네, 상식입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상식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걸 또 알아야 영화 보기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다 심리를 다루니까 영화들이. 아들러 이론의 주요 개념만을 옳게 묶은 것은 열등감, 우월을 향한 추구, 개성화. 두 번째, 사회적 관심, 가족 형상, 생활 양식. 세 번째, 창조적 자기, 집단 무의식, 점성 원칙. 네 번째, 가장의 목표, 자기 실현 또는 리비도. 뭘까요? 그쵸, 2번. 사회적 관심, 가족 형상, 생활 양식. 자, 네 번째, 아들러의 생활 양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인간 행동에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한 독특한 좌표를 일컫는 개념이다. 그쵸? 4번입니다. 자, 5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우월을 추구하는 인간의 지향을 좌절시킨다. 보상,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반응이다. 우월성,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으로 언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갖는다. 네 번째, 사회적 관심.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다. 그쵸? 4번이죠. 자, 너무 애쓰셨습니다. 5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